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유교 현장인데요.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오늘 춘기석전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석전 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큰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1년에 2차례 지내고 봄에 지내는 대제를 춘기석전, 가을에 지내는 대제를 추기석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그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춘기석전 대제가 봉행이 됐습니다. 자, 춘기석전 대제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기석전 대제는 바로 이제 인류의 서성 중 한 분이신 그리고 이제 공자님을 숭고한 공덕을 숭모해서 그리고 공자님의 어떤 그런 도의사상을 개성한 유교 성인들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을 우리가 석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과거에 학교에서 바로 유교 성인들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인데 지금 현재 성균관과 유교의 중앙 조직인 성균관과 지방 조직인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즉 음력 2월 달과 음력 8월 달에 1년에 2번 이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향교가 얼마나 됩니까? 향교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때 보면 지방 제도를 갖다가 설립하면서 지방관 즉 고을 원님을 임명했는데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설립했던 중등 교육관이 바로 이제 향교라고 볼 수 있고 조선 시대에는 최대 360개 향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즉 남한에 234개 향교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유교 의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전국에 234곳이나 있군요. 네. 예. 이곳들 가운데는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들도 있죠. 그렇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향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유형 문화재 그렇게 많은 기념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유교 문화에 있어가지고 지방 조직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석전 대제는 유교의 아주 중요한 그 종교 의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석전 대제는 언제부터 좀 해왔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되었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바로 석전은 유교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공자 이전에도 성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석전을 갖다가 봉행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3,5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공자를 갖다가 중심으로 이제 석전의 거행을 해왔는데 이 전통이 우리나라 즉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유교가 전래되면서 바로 석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전의 역사는 최소 한 1,700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대제 때 올리는 문묘 제례악은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묘 제례악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가 보면 제례악이 보면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악을 종묘 제례악이라 그러고 그리고 문묘라는 것은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말하는데 성균관과 향교에서 바로 이제 문묘 제례악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히 향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지만 성균관에서만 음악을 갖다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성균관에서 하고 있는 이 석전은 바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사라진 그런 전통 악기와 그리고 옛날에 어떤 예절을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중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이 석전이 바로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바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질문하신 문묘 제례악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라 바로 이제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석전 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성균관에서 이 문묘 제례악을 잘 보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관리도 하고 있죠? 일단은 성균관에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국악원이 바로 이제 전통 음악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국립국악원과 성균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긴밀하게 이 석전을 앞두고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석전 대제가 참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또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 유교가 시작된 곳이 중국이고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유교가 자리를 잡았던 역사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석전 대제를 하지 않죠. 중국과 일본도 석전 대제는 하고는 있는데 유교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이제 전파가 되었지만 바로 중국과 일본은 그 전통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원형을 갖다가 개성하고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행하는 이 석전 대제야말로 바로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석전의 원형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석전 대제를 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네요. 원형을 우리나라만 참 잘 보존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 틀에 있어서 흐름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악기라든지 춤사위라든지 의례 이런 부분을 정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유교 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국 특히 성균관에 와서 그 전통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중일 삼국의 그 유학자들, 이 유교인들끼리도 이렇게 교류를 하나요? 예, 국제유교연합회라 그래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바로 과거 이제 성균관이 국제유교연합회의 이제 좌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고 지금은 한때 잠깐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이 좀 미비한데 앞으로 국제유교학회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이 석전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 석전 대제에 공자님을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그 대제를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 그 몇 분의 위패를 모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성균관에는 이제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자님의 종통을 계승한 제자들, 그러니까 12분의 제자, 그리고 그 후학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학자 모두 현재 39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39분. 자, 이 가운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유학자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유학자는 현재 18분을 모시고 있는데 신라 때 2분이 계시는데 설총 선생, 최치원 선생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 때 2분이 계시는데 안양 선생, 정몽주 선생이 계시고 조선의 유학자 14분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황 선생, 그다음에 이희 선생 그런 분들이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 석전 대제를 봉행한 날인 만큼 그분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또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유학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참 그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모셔져 있는 분들은 모두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잘 계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은 공경할 경자라는 이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율곡 이희 선생은 성실할 성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우암 송시엘 선생은 고들 직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제 공자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곧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된 가르침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많이 또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의례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유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봤을 때 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부분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날 보면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되다 보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바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고 급기야 사회의 어떤 그런 병폐가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덕 불감증도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참 이런 모습이 현대사가 갖고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상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6.25 서민들의 마음이고 바로 흔히 말하는 우리 각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느 종교나 이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교 역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이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또 강조해온 만큼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의 이 결혼 기피라든지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우리 종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현대인들에게 좀 잘 전해서 앞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님이었습니다. 의뢰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